고구려가 수도를 자주 옮겼던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앞선 시대는 왕권보다 귀족들의 힘이 강했다면 조선시대 이후로는 왕권이 강했던 반면 귀족들의 힘은 약했다. 물론 그러한 조선시대였어도 이웃한 황제국가 중국에 비해서는 왕권이 약해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조선을 두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조선은 군약 신강의 나라다. 그렇더라도 여러 면면을 보자면 조선시대는 분명 왕권이 강하던 시절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귀족들은 사병을 가질 수가 없었다. 반면 고려시대까지는 귀족들은 저마다 사병을 가질 수 있었다. 때문에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은 지역 호족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구려 역시 귀족들은 저마다 사병을 지니고 있었다. 또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지 못해서 영토 중 상당 부분을 간접 통치 방식으로 다스렸다. 즉 지방 호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중앙에서는 정기적으로 세금 정도만 받는 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게다가 고구려는 애초에 5개 부족이 모여 만든 연맹국가였다. 때문에 태생적으로 귀족들의 힘은 클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의 왕권이 취약했음은 귀족 세력이 왕을 살해하거나 축출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세기 중엽 모본왕은 폭정을 일삼는다는 구실로 신하 두로에게 살해되었다. 2세기 중엽 차대왕은 백성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나부 출신의 신하 명림 답부에게 살해되었다. 3세기 후반 봉상왕 역시 백성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토목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신하 창조리에게 퇴위당하고 자살하게 된다. 이렇듯 고구려 왕들은 귀족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그 지위를 박탈당할 정도로 권력이 취약했던 것이다. 고로 당시 고구려 왕들은 귀족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런 사정은 백제나 신라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대 국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게 바로 천도였다. 수도를 옮기게 되면 이전에 방귀깨나 끼던 토착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600여 년 역사 동안 총 6회나 수도를 옮기게 된다. 여기서 전쟁 중에 임시 수도로 삼았던 경우를 제외하면 졸본, 국내성, 환도선, 평양성으로 총 4회 수도로 옮겼다. 이 중 국내성과 환도성은 서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위치한 곳이라 사실상 졸본, 국내성, 평양성으로 2번 수도로 옮겼다 봐도 무방하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이유는 이렇듯 왕권이 약했던 고구려였지만 광개토 대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그 힘을 바탕으로 여러 주변 지역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다. 이어서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은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였다. 즉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아버지의 비석을 세우는 것과 왕권의 강화와는 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런가? 그 힌트는 광개토 대왕릉비의 비문 내용에 있다.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을 신성시하고 광개토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장수왕은 신하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너희들 잘 봤지? 고구려 왕은 이렇게 신성하고 위대한 인물임. 그러니 앞으로 귀족 나부랭이들은 함부로 깝죽되지 말라는
조상과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왕권을 드높이고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하지만 귀족 세력의 반발이 뒤따랐다. 뭐야? 언제부터 고구려가 계루부 혼자만의 나라였다는 거지? 살기 힘들어졌어. 차라리 중국으로 망명이 나가세. 실제로 불만 귀족들은 이웃나라로 망명을 가거나 장수왕에 의해 대거 숙청된다. 하지만 숙청을 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귀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일. 장수왕은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고자 했으니,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곳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낭랑의 영토였던 평양성이었다. 4세기 전반 이곳을 차지한 뒤로 고구려는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 토착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던 터였다. 한편 낭랑 지역은 400여 년간 중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 반면 고구려가 수도로 삼고 있던 압록강 중류 지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땅이 협소했고 기후적으로도 너무 추운 곳이었다. 그리하여 427년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한다. 평양 천도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왕권 강화에 있었지만 부차적으로 평양 일대의 여러 인문 자연지리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장수왕의 남하정책, 그 이유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를 두고 흔히 남하정책을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해석이 있는데, 예전에 국사교과서에도 실렸던 주요한 학설 중 하나다. 사실 이런 견해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기록을 보면 평양 천도는 남하정책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떻게 말인가? 장수왕은 서기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며 무려 48년이 지난 475년에야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당시 남하정책의 명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100년 전 백제에 대한 복수, 즉 고국 원왕의 구원을 풀기 위함이었다. 당시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명분은 중국 기록에도 남아있다. 장수왕, 고구려의 남진 목적은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백제는 왜 고국 원왕을 죽였던 것일까?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 3세기 중반 백제는 고이왕이라는 불세출의 군주가 나타나서 마한 일대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고이왕, 에템? 이후로 낭랑과 대방은 무섭게 성장하는 백제가 두려워 혼인정책을 통해 전략적 우호관계를 쌓게 된다. 하지만 4세기 초반 낭랑과 대방은 고구려에 복속당하고 이때 많은 유민들이 백제로 들어온다. 그러던 중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이 등장하자 백제는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며 한반도 남부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백제에 있던 낭랑 대방 유민들은 복수를 운운하며 근초고왕을 충동질했던 것이고, 백제 역시 영토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고구려의 평양서까지 공격했던 것인데, 이때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전사하지만 평양성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구려와 백제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된 것이다.